안녕하십니까. 뉴스 와이드 스케치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토핑 뉴스 들어와있는데 국내 관련 토핑 뉴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는 콩고 여자 축구 선수 축구 폭력이고, 또 하나는 중입자 가속기 치료가 곧 시작된다는 뉴스, 그리고 북이 식량난에 처했다는 그런 내용이 뉴스가 있습니다. (2023년 2월 20일) 명백한 오심으로 인해 여자 축구팀이 심판을 공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여자 축구팀인 DC 모타마 펜베의 팀 선수들과 관계자는 심판이 페널티킥을 주지 않자 집단적으로 그를 쫓아가서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집단 폭력을 했다고 합니다. 화면에 심판이 폭력을 피해 달아나는 모습이고, 여자 축구 선수들이 심판을 달려들고 있습니다. 팀원 5명이 심판을 경기장 밖으로 쫓아냈지만 그가 사이드 라인에 다다랐을 때 한 남자가 오른쪽에서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코치인지 팬인지 다른 관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 휘두른 펀치는 빗나갔고 폭력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력은 공평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콩고 여자 축구 클럽 DC 모타마 펜베이 선수들이 벌칙이 아닌 판정에 항의하여 심판을 쫓아가 잔인하게 포기했다, 그 결론입니다. 이 격렬한 난투극은 콜롬비아 축구팬이 상대팀의 선수를 잔인하게 공격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니엘 카타노가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 뒤 그 경기에서 비슷한 항의가 일어났다. 심판은 그를 경기에서 퇴장시켰다. 다니엘 카타노라는 사람이 선수들한테 공격을 받은 심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암이 있으면 그 암을 치료하게 되는 원리가 됩니다. 그럼 모든 암에 다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예, 모든 암에 적용이 가능하고, 이건 물리적인 원칙을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그 활동 범위 안에 종양이 위치해 있으면 무슨 암이든지 치료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진짜 꿈의 암 치료기라고 불릴만 하네요. 모든 암 치료가 가능하다. 근데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부작용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암에 대해서 이렇게 효과적이지만 그 주변에 바로 그냥 붙어 있는 정상장기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너무 많이 가깝게 붙어 있으면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중입자가 좋은 무기일 수 있습니다. 그냥 암 환자들에 대해서 종양을 잘 죽이는 굉장히 좋고. 다음은 꿈이 치료가 불리는 중입자 가속기와 회전형 탄소 치료기가 식품의약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가 나오면 4월이나 5월쯤 치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연세암병원은 일본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참고로 치료 방안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 기기가 상당히 큰 기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자를 가속한 엑스레이, 수소를 가속한 양성자 치료기기보다 암세포 살상 능력이 2배에서 3배 높다고 합니다. 신체에 닿을 때 방사선량을 적게 유지한다고 합니다. 연세암병원은 4월에서 5월 한방에서 째는 고정형 치료기로 전립腺암 치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에서 11월 여러 방향에서 360도로 도는 회전형 치료기를 가동해 폐와 간, 췌장, 두경부, 골육종, 직장, 흑색종 등의 암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어떤 환자가 대상인가 언론에 보도한 내용인데 그걸 인용해서 알려드립니다. 전이되지 않아야 한답니다. 전립腺, 췌장, 간, 폐암은 암세포가 해당 장기에만 있는 1기에서 3기 환자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다만 폐암은 1기와 2기 조기암을 주로
치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입자 가성비에서 안 되는 게 있는데 위암과 대장암, 백혈병 등은 치료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말기암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특히 어느 암에 효과가 있나 보면은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초기는 아직 수술이 원칙이고 이보다 좀 더 진행했고 수술하기 힘든 환자는 중입자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췌장암은 현재 치료법이 마땅찮아서 중입자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고 합니다. 치료 시간은 전립腺 암의 경우 12회, 주 12회 잰답니다. 해당 20분에서 30분 걸리고 준비 시간 빼면 실제 2분 동안 잰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안 빠진다고 합니다. 부작용이 적으니까 약간 피곤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기 폐암은 1회 째면 끝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연세암병원은 현재 전립腺 암만 예약을 받는데 전립腺 환자가 100명 가까이 예약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암 환자는 상담만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150명에서 200명이 전화 상담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입자 치료는 건강의료보험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연세암병원은 치료비를 어떻게 책정할지 고심 중인데 5천만 원 안팎에 결정될 듯 합니다. 이 5천만 원이라는 게 1회 치료비 5천만 원인지 아니면 그 암 치료 마지막 횟수까지 다 합해서 5천만 원인지 이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뭐 1회 5천만 원은 안 끼고 어떤 특정 암에 대한 치료 기간이 끝날 때까지 치료비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도발 카드를 꺼내든 건 심각한 식량난 때문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들은 북한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열병식이나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계 기관 간의 북한 식량 사정 평가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7차 핵실험 같은 고강도 도발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내부를 결속하기 위한 전형적 수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한이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다는 뉴스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계속해서 군사력을 가시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또한 식량 부족에 대한 경고를 올리고 세계 식량계획 WFP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통일부 할 짓 정말 되게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 이번 주에도 핵미사일 날리는데 돈이 있어도 쌀을 안 사고 미사일 개발하는데 돈을 쓰는데 뭐 한다고 통일부 할 일 없이 북한의 식량주로 요소합니까? 한국에도 돈이 없어 쌀 못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어려운 사람만 돌보지 한국 통일부 정말 할 짓 되게 없습니다. 정부 당국의 유정사진에 따르면 2002년에는 2001년보다 18만 톤의 식량을 덜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덜 생산했을까요? 북한의 식량량을 어쩌고 하면서 북한은 군사 퍼레이드 올리고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사일 개발에서 한반도를 공산 통일하려고 또 문재인 정부가 뭐 종전선언이 전시작전 한 소리 해가지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그런 의도인지 몰라도 하여튼 참 민주적인 남한의 경제는 지난 몇십 년 동안 번창했지만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북한은 항상 식량 부족과 싸웠습니다. 북한 제국은 한반도 공산 무력 통일을 위한 핵개발에 올인하면서 북한 주민이 분집을 방치해왔다고 합니다. 북한 제국의 호의적인 남한의 정당, 더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민노총, 정교조, 민병 같은 좌파단체는 북한에 아주 친근합니다. 이들이 자기 재산 털어서 북한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북한 제국의 기름과 식량을 무료로 보내주는 중고 공산 독재자 시진핑이 있는 한 북한 제국 식량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통일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다른 일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먹을 게 없어서 식량이 급하면 핵미사일 날겠습니까? 북한 주민이 1년치 먹거리를 살 수 있는 돈을 핵개발, 미사일 개발에 쏟아붓는 북한 제국 황제 김정은은 하루속히 주한미군을 출시키고 핵으로 이역하여 밀고 내려와 한반도를 공산 무력 통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제국은 얼마 안 가 남한의 흡수 통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어려운 건 잘 알지만 돈이 없으니까 돈 있어도 무기 사고 핵개발을 하고 미사일 쏘는데 왜 도와줍니까? 어려운 건 중국 신빙이 보고 도와주라고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지난주 국내 토픽 뉴스와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